이번에는 탁월함에 이르는 노트 쓰기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한동대학교 이재용 교수입니다. 노트 쓰기라는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노트 쓰는 거를 내가 어떻게 진짜 한번 해볼까? 그래서 그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류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뭘까? 물론 뭐 위대한 작곡가들이 한 그 교향악도 소리겠지만 저는 사실은 종이에 펜이 달려가는 그 사각거리는 소리, 그것이 아마 인류를 갖다가 오늘로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종이에다가 펜으로 글씨를 쓰는데 그 종이를 갖다 우리가 색깔도 고를 수 있고 크기도 고를 수가 있죠. 나한테 꼭 맞는 노트는 어떤 걸까? 수첩일까? 어떤 사람은, 우리 과학자 중에는요, 스케치북을 들고 다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노트를 쓰기도 하고요. 오늘 제가 이제 그 노트에 대해서 좀 사실 보여드릴 생각도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나오는 이 노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들고 다녔던 노트 사진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냐면 굉장히 작아서 두부 수첩만한 건데요. 요거를 갖다가 다빈치는 실에다 깨가지고 옷에다가 묶어가지고 늘 갖고 다니면서 그걸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빈치의 그 수첩 노트,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저기 보시면 그림들 아주 정교하게 그렸죠. 그 조그만 데다가. 그러니까 이 화가가 이 대단한 그 관찰력과 이 그림, 뭐 화가니까 우리하고 막 다르겠죠. 근데 어쨌거나 다빈치가 저런 조그만 수첩도 얼마든지 많이 갖고 다니면서 늘 자기 생각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세월 따라서 이제 노트 쓰는 것도 이제 계속 달라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달라졌는데요. 맨 처음에는 그냥 파일 노트 있죠. 30 바인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종이 사다가 거기다 쭉 쓰고 이제 거기다 이제 탁 껴가지고 탁 책꽂이에 꽂아놓고, 그다음에 잘못 쓴 거 딱 열어서 딱 해서 슈터 딱 버리고 그렇게 이제 쓰다가요. 그다음 나중에 이제 그것도 지겨우니까 이제 복사기 막 나오니까 프린트 많이 생기잖아요. A4 용지로 다 통일하고 집게로 꽉 찍고, 그러면 이게 막 쌓여요. 그래가지고 누가 그런 얘기해요. 그 신이 대학원생들한테, 지옥에 온 대학원생들한테 줄 벌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프린트해놓고 안 읽은 논문을 다 읽게 시킨다.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정말 컴퓨터에서 뭐 이거 좋은 논문이야 뭐 이러면서 프린트해놓고 안 읽는 게 너무 많거든요. 이게 이제 대학 노트잖아요. 대학 노트인데 스프링 노트인데 여기에다 이제 제가 이제 A4 용지로 이제 프린트한 게 있으면 붙여요. 붙이고 또 막 이렇게 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 일지를 쓰는데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노트에다가 프린트해서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제가 이제 이거를 들고 다니면 책처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을 아날로그화한 거죠. 근데 저는 늘 뭐가 문제였냐면 이 스프링 노트가 싫었어요. 책꽂이에 꽂아놓으면 정신이 사나워요. 돌아요. 이거 어떡하냐. 그런데 한 권도 아니고 이게 한 10겹쯤에서 뱅뱅뱅뱅뱅 돌아가지고 아주 분위기가 우중충해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막 저거 하다가 또 무슨 짓을 했냐면은 이런 조그만 그 스프링 노트 수첩을 사가지고 요게 이제 그 조그만 수첩 4권을 합친 겁니다. 그걸 조그만 걸 갖고 다니면서 이제 막 써요. 이렇게 보시면은 막 조그만, 아까 저 다빈치 노트 비슷하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고 나서는 요거를 스프링을 뽑아버리고 실로 이렇게 꿰맸습니다. 그 구멍에다 하니까 아주 쉽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책처럼 딱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렇게 해서 책꽂이에 꽂으면 이제 지금서부터는 다 이 A5 사이즈로 해서 딱 꽂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그 노트 쓰기가 다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노트 필기 하잖아요. 강의. 그 강의도 일지인데 총기가 생긴 다음에 대학교 내내 좀 이렇게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전설의 학점을 받아 나간 상태인데요. 그때 제가 이제 저는 모르고 제 노트를 썼어요. 제 노트를 썼는데 나중에 이제 또 깨달은 게 보니까 그게 족보가 있는 방법이었더라고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 노트에다가
노트가 있으면 I자를 쓰는 거예요. I. 영어 I자를. 대문자 I를 딱 쓰는 거예요. 그럼 저 맨 위에 좌우 아래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맨 위에다가는 제목이나 질문을 써요. 왼쪽 여기에는 뭐라 하면 강의 노트를 다 받아 쓰는 거예요. 쭉 받아 써요. 그리고 이 오른쪽 여기에는 보통 이제 노트에도 이렇게 칸이 있잖아요. 거기다 여기에 키워드들을 써요. 키워드들만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제 맨 아래에다는 이 내용을 요약해서 한 줄로 한마디로 표현하는 이거다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얼핏 여러분들 들어보면 알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오른손으로 이 강의 받아 쓴 데를 가려요. 가리고 그 다음에 키워드만 보면서 여기를 얘기를 해요. 이거를 리사이트라고 그래요. 저희 가수들 리사이트를 하는 거 있잖아요. 리사이트.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강의를 하는 거예요. 딱 보면서 아 이거는 뭐 막 하면서 선생님이 했던 거랑 비슷하게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을 딱 열어보면 자기가 한 말이 맞는지 금세 알잖아요. 탁탁탁탁 이렇게 손만 다 뻗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나면 이것이 이제 그 장기 기억 학습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노트를 쓴 것이 다시 복습하는데 바로 쓰일 수 있게 하는 이 방법이 코넬 방법인데 이것이 지금도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굉장히 학생들한테 권장하는 그 노트 쓰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아마 우리나라도 이런 노트 쓰는 법을 갖다 이제 학교에서 많이 가르치고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 제가 이제 이런 노트 쓰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는 탁월한 자기 자신을 만들자. 나 자신으로의 여행. 그거는 뭐냐면 저의 일상을 관찰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그걸 기록해 놔야죠. 그리고 그거를 다시 읽어보면서 나의 인생을 성찰하는 거예요. 제 친구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제 친구 제임스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사실은 법률가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변호사예요. 어느 날 제임스가 이제 그 품에서 조그만 그 수첩을 하나 꺼내더니 뭘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트 보면 또 미치잖아요. 그래가지고 뺏어가지고 딱 봤어요. 봤더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60 바인드인데 여기 조그만 거예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봤더니 이 친구가 2달치 종이만 둬요. 2달치. 그리고 저기 날짜를 자기가 스탬프로 다 찍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내지를 어디서 산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다가 이제 매일 시간별로 뭐 있는 거 약속 이런 걸 다 써요. 근데 이 사람이 법률가니까 여러분들 아시지만 법률가들은 시간당 다 돈이잖아요. 그 버릇이 돼 있어요. 타임 로깅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야, 너 뭐 저기 왜 이런 짓을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대요. 자기 친구들은 다 법률가인데 외우는데 달인들이래가지고 걔네들은 안 외우고 그냥 다 하는데 자기는 이거 안 쓰면 다 빵꾸 난다는 거예요. 다 펑크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이제 뒷조사를 또 시작을 했죠. 했더니만은 이 친구가 책장을 저한테 보여주는데 책장에 봤더니 2달씩 한 거를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그 구멍에다가 실로 이렇게 딱 묶은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실로 묶는 그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저게 한 30권 정도가 돼요. 거기에 요만한 책꽂이 한 장에 들어갔는데 제임스의 30년 인생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되게 웃긴 게 그 어떤 종이에 하나는 이렇게 써 있어요. 2009년에서 2015년까지 칸이 있고 이쪽에 사람 이름이 쭉 있어요. 그리고 빨간 글씨가 뭐냐 그랬더니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자기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가서 친척들한테 준 선물 리스트래요. 그래서 넌 왜 조잡하게 이런 것까지 쓰냐? 너 좀 비정상이다. 제가 막 이랬더니 자기가 선물을 작년에 준 걸 또 주면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 보면 참 기특하기 그지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제임스는 이거를 진짜 몇십 년을 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습관의 위대한 힘. 그래가지고 제가 제임스를 아주 이뻐하는 이유가 정말 이렇게 자기가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사례를 보여드리면요. 이 사람은 이제 책으로도 나온 사람인데
시간을 정복한 사나이 뭐 이래가지고 아주 이름이 거창합니다. 류비셰프라는 러시아의 그 과학자예요. 러시아의 과학자인데 류비셰프는 평생 뭐를 연구했냐면은 여러분들 그 애벌레 있죠, 애벌레. 그 배추 흰납이 되려고 그러면 애벌레 퍼런 게 이제 배추잎 막 갉아먹는 그 애벌레를 연구하느라고 평생을 보냈어요. 그리고 평생 낸 업적이 뭐냐면 애벌레 세 종류를 구분하는 법을 찾아냈어요. 정말 대단한 연구를 한 거죠. 약간 모기 뒷다리 연구 비슷한 느낌이 들죠.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구분하는 방식을 수학이면 수학 뭐 온갖 걸 써서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연구 때문에 러시아에서 이제 막 상을 받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두 가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첫째는 내 사진을 찍으려면은 내 얼굴 찍지 말고 내 엉덩이를 찍으십시오. 딱 이러면서 엉덩이를 팍 들이민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내 이 엉덩이의 힘이다. 책상에 딸싹 붙어 앉아 있었던 이 사람은 기록하는 게 아니라 시간 쓴 거를 금전출납부처럼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몇 시간을 썼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루에 어떤 일이에요. 기본 업무 이렇게 해서 모르는 건축 2점을 그렸어요. 그림 그리는데 3시간 15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추가 업무로 슬라바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편지였나 봐요. 2시간 45분을 썼어요. 편지 쓰는데. 그럼 이거를 쫙 해놓고 나서 매일매일 하고 월말에 통계를 내요. 이번 달에 내가 기본 업무 몇 시간, 그죠? 추가 업무, 사기 업무 이걸 다 써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 내가 읽은 책의 숫자, 몇 페이지, 그 다음에 내가 그린 그림 몇 점, 이런 게 다 나와요. 내가 했던 거.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이러한 기록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마치 자기를 하나의 자기가 탐구하는 유충처럼, 그죠? 자기를 관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가 이제 이거를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와. 그래가지고 이제 당연히 뭘 했겠어요. 스탑워치를 샀어요. 사고 나서는 이제 막 딱 책상에 앉으면 딱 스탑워치 누르고 그리고 쫙 하고 무슨 업무 30분 화장실 쪼르륵 갔다 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 해봤더니 저는 한 10시간 이상 연구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막 해보니까 제대로 연구한 게 2시간도 안 되더라고요. 2시간 반 뭐 이래요. 그래서 제 지도 교수님한테 얘기했어요. 교수님, 제가 이제 왜 연구를 못하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책상에 앉아만 있고 제대로 연구를 안 한 게 이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래? 그거 재미난 방법이네. 근데 스탑워치를 샀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막 찍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한숨을 푹 쉬고 저한테 왔어요. 나 2시간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제가 그걸 실제로 해보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겠는 거예요. 다음 사람 얘기를 좀 드리면요. 17명의 형제 가운데 15번째로 태어나서 부모님으로부터 별로 사랑을 못 받았던 이 사람인데요. 벤자민 프랭클린. 20살 됐을 때 큰형한테 이제 거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에 가서 새 사업을 시작하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때 엄청난 결심을 해요. 내가 이제 상류층에 내가 학교도 못 다니는 애지만 상류층의 아주 덕성? 어떤 건가요? 고귀함? 이런 고귀한 인간이 되겠다. 이런 20살짜리가 그런 결심을 해요. 자기가 아무리 해도 내가 학벌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날 무시할 것이다. 그래서 나를 바꾸자. 이래가지고 프랭클린이 노트를 하나 만듭니다. 그 노트가 이제 도덕노트예요. 도덕노트인데 이 사람의 도덕노트에 보면 13개의 덕목을 만들어요. 13개의 덕목을 만들고 이쪽에는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이제 날짜를 씁니다. 이렇게 놓고 나서 하는데 덕목이 보면 아시지만 절제, 겸손, 절제, 침묵, 질서, 결단 뭐 이렇게 해서 겸손까지 가요. 그런데 이제 절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좀 살이 좀 붓게 생겼죠. 그래가지고 절제는 뭐냐면은 밥을 조금 먹는다 이거예요. 적게 먹고 취하지 않게 마시자. 딱 이렇게 써놓고 나서는 일주일 동안 보면 절제 항목에 점이 하나도 없죠. 네,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그건 지킨 거예요. 그런데 보면 점이 여기저기 나타나죠. 보면은 침묵. 일요일날 교회 가서 저 수다를 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점 적혀 있고 월요일날 또 회사 나가서 사람들하고 또 한바탕 한 거고 점 딱 적혀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점을 찍고 이 점을 다 없애는 방향으로 이 사람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가 한 2, 3년을 자기가 이걸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수첩이 필요 없게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를 갖다 개선한 거죠. 이런 거는 다 관리하는 일기잖아요. 그런데 이제